안녕하세요. 해피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0월달 나스닥 차트를 중심으로 장타 신호가 출현했을 경우 또는 눌림목 신호가 출현했을 경우 파동의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호대로 잘 따라만 했으면 거의 물반 고기반 장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0월 2일자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시청할 때 딱 두 가지만 입력하시고 보시면 동영상 내용이 쉽게 이해됩니다. 먼저 차트를 보실 적에 검정 실선이 있죠. 요게 장기 추세선입니다. 또 이 노란 실선이 중심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은 장기 추세선과 노란 중심선 위를 올라타면 시장은 위로, 다시 말해서 매수로 가는 방향이 많고요. 거꾸로 장기 추세선과 중심선이 이탈되면 아래에서 움직이면 시장은 매도로 움직인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좀 더 차트 내용이 쉽게 이해됩니다. 자, 10월 2일자 차트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일날 차트를 보시면 전날 새벽 9월 30일 날 장타 신호, 매수 신호가 출현됐고요. 이제 10월 2일 날 장이 시작하니까 7시 5분에 메인 신호, 매수, 보조 신호, 매수 신호 다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볼 때 두 가지 조건 얘기했죠. 매수로 가려면 최소한 시장의 중심선 1493이네요. 중심선을 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정 실선, 장기 추세선을 지지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모든 조건들이 갖춰지니까 시장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나 해서 유럽장 때까지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이제 보는 거죠. 보니까 2시가 넘어서 보니까 시장이 이제 2시 반이 되니까 보조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됐는데 현재는 메인 신호 매수, 장타 신호 매수니까 이 매도를 따라갈 근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시, 몇 시입니까? 3시 40분이 되니까 이제는 보조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계속 장타 신호 매수, 메인 신호 매수예요. 자, 그러면 이 신호를 따라갈 만한가, 안 따라갈 만한가,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조건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매수의 조건, 시장의 중심선을 지켜야 됩니다. 자, 지지했네요. 그쵸? 두 번째, 장기 추세선을 올라타야 됩니다. 그랬죠? 이날 시장의 장기 추세선은 여기잖아요. 그쵸? 검정 실선. 다 올라타니까 시장이 이제는 매수 신호가 출현됐어요. 그럼 매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바로 전에 저항 때, 현재 14963이, 그쵸? 2시 넘어서 한번 저항받고 또 흘렀잖아요. 그러면 매수이니까 나는 내려오면 14963 매수. 또 14963이 매수가 안 되면 매수이기 때문에 바로 전에 저항대를 뚫고 갈 것이다. 그러면 이 구간의 세부 눌림목, 노란 점선을 보시면, 이거 눌러 맞았죠? 여기 14971이네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내려오면 14963, 안 주면 14971 매수.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14971을 따라가면 추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저항대를 뚫고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 14971 뚫고 14971 지지하고 초저녁에 결국에는 14963부터 시작해서 14994까지 매수가 124티 순간적으로 한번 파동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6시가 넘으니까 시장이 다시 이제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조 매도, 그쵸? 메인 신호 매도. 자, 메인 신호를 보고 우리가 매도를 들어가도 되나?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라고 그랬죠? 중심선 이탈. 중심선이 어디 있습니까? 자, 14932 무너졌네요. 그쵸? 그리고 장기 추세선이 어디 있습니까? 장기 추세선이 검정 실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장기 추세선 아래에서 놀고 중심선이 이탈됐으니까 매도가 많네. 순발력이 있다면, 그쵸?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 나왔을 때 따라가도 되는데, 그냥 장타 신호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본다면, 장타 신호는 아직 매도 신호가 안 나왔어요. 자, 순간적으로 보니까
7시 50분이 25분이 되니까 이제는 장타 신호도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만만한 마디 자리는 14901이에요. 그러면 14901이 안 오면 기다리면 한 번은 온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자, 14901 한번 줬네요. 14901에 진입하는 근거는 바로 전에 14901에서 저항을 받고 자꾸 아래로 가려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럼 14901 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타 신호 매도, 메인 신호 매도, 보조 신호 다 매도니까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됐으니까 최소한 한 박스는 가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14901, 자, 14869 이게 한 박스네요. 60을 내서 좀 더 보니까 14869가 무너지면서 그 아랫단 14838까지. 그러면 매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우리가 14838까지만 계산해도 매도가 거의 252팅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3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요. 10월 달은요, 장타 신호가 나왔던 아니면 장타 신호, 눌림목 신호가 나왔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매일 나왔습니다. 그 파동도 거의 100틱 이상은 매일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3일 날은요, 자, 장타 신호는 여전히 매수인데, 그쵸? 자, 메인 신호가 매수, 보조 신호도 다 매수가 맞아요. 그리고 이날 시장의 중심선도 14963 지지했죠. 매수가 맞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장기 추세선이에요. 그쵸? 장기 추세선이 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는 거 보고 그쵸? 이 위에 따라가는 거는 조금 추격의 느낌이 있죠. 자, 이 시간대가 몇이냐면 3시경이잖아요. 3시부터 4시 사이에는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신호가 나와도 5분봉을 봤을 때 장기 추세선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호가 나왔을 때 이렇게 보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5분봉이 아니라 거래량이 없을 때는 3분봉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차트의 내용이 쉽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날 현재 구간에서 차트를 보시면 이게 10월 3일 날 3분봉이에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신호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볼까요? 자, 장타 신호가 15시 12분에 매수. 그쵸? 메인 신호 매수. 보조 신호 매수. 보니까 시장의 중심선 14963을 지지하니까 장타 신호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보조, 메인 신호, 보조 신호 다 매수 신호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장기 추세선이죠. 그럼 이 구간에서 장기 추세선을 지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마디 자리가 여기잖아요. 14977. 보이시죠? 그럼 나는 14977 매수. 청사는 기분 좋을 때. 그러면 14977부터 시작해서 한 박스 반. 15018까지만 계산을 해드려도 매수가 거의 164틱 파동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5분봉으로 돌아와서 차트를 보면 초저녁에 3분봉 기준으로 일단 매수 파동이 한번 크게 나왔고요. 시장이 쭉 보니까 그쵸? 이 시간대네요. 8시가 넘으니까 다시 보조 매도, 메인 매도가 나왔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 아까 얘기했죠. 중심선 이탈, 14963 이탈. 또 하나 장기 추세선 이탈. 그쵸? 아, 매도의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그러면 이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왜 빠졌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자, 여기서 매도 신호가 왜 나왔나 보시면 자, 바로 전에 지지했던 마디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쵸? 14950이잖아요. 14950. 보이시죠? 14950이 초저녁에는 지지가 돼서 매수 파동이 나온 거고, 이제는 14950이 무너지니까, 그쵸? 14950이 무너지니까 바로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 러닝 타이밍에 있다면 14950이 무너질 때 바로 매도를 들어가든지, 그걸 놓치면은 나는 이제는 장타 신호 나올 때까지 죽어라 기다려야 되겠죠. 장타 신호가 8시 35분이 되니까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다는 의미는 현재 박스권이 14922하고 14908인데 14908이 무너질 확률이 높다. 그런 개념으로 매도 신호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꼭 14908이 무너질 때 따라가지 말고 14908하고 14922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들어가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나서 보면 자 14908 무너졌다가 시장이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14853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파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332틱 나왔고요. 또 우리가 메인 신호가 아니고 장타 신호를 보고 우리가 대응했다 쳐도 여기서도 한 박스, 두 박스 이상 거의 파동이 200틱 이상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4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10월 4일은요, 메인 신호가 8시 10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매수의 조건 두 가지 얘기했죠. 매수는 장기 추세선을 지지해야 되고, 중심선을 지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메인 신호가 나왔을 때는요, 중심선 아래에서 이 매수를 일단 패스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시가 넘으니까, 10시 30분이 되니까, 이제는 장타 신호 매수, 메인 신호 매수, 보조 신호 매수 다 매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조건. 장기 추세선을 지지한다. 이제 중심선만 돌파하면 위로 가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시장을 이제 대응한 게 맞고요. 그런데 중심선이니까 14777의 매수, 그리고 음봉이 떨어져도 아직 신호가 살아있으니까 버틴다. 그 전략도 맞고요. 여기서 내가 좀 더 요령을 쓰면은 어차피 메인 신호 매수, 그쵸? 보조 신호 매수, 장타 신호 매수 다 맞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하자. 저점 매수는 바로 전에 박스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14754, 14777 저점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장타 신호는 보통 파동이 두 박스입니다. 박스를 계산하면 두 박스니까 중심선부터 14825까지 한 박스, 또 14825부터 14872까지 한 박스, 모두 두 박스죠. 그래서 매수가 거의 380틱 이상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5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매일매일 신호 나오는데요. 장타 신호를 따라서 하든지 메인 신호를 따라서 했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적중률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10월 5일은요, 10시 45분이 되니까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이 신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판별하는 근거 두 가지 얘기했죠. 중심선이 얼마입니까? 14837이네요. 중심선이 무너지면 시장이 아래로 갑니다. 그 개념 하나. 두 번째, 장기 추세선이 여기 있잖아요. 장기 추세선이 무너지면 시장이 아래로 갑니다. 두 가지 조건이 다 맞는데 거기다가 신호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신호가 나왔을 때 이 구간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 신호가 나왔을 때 이거는 매도가 맞으니까 나는 중심선 837 매도 이렇게 돼야 돼요. 837 매도. 그리고 나서 시장이 골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837에 나는 매도를 못 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장타 신호가 나온 구간에서 마디 자리가 14791이잖아. 14791 매도. 그 대신 나는 14837 중심선에 안 들어가고 이 아랫단에 들어갔으니까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되겠죠. 14791 매도. 그리고 나서 보면 그 다음 최소 한 박스 14746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가 거의 364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월 6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10월 6일은요, 미국에서 이제 비농업 관련 지표가 어떻게 보면 한 달 발표되는 지표 중에서 가장 큰 지표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근데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장타 신호가 계속 매수 유지 상태고요. 그렇죠? 16시 20분이 되니까 시장이, 이날의 시장의 중심이 14847이니까 중심을 돌파하면서 보조 신호 매수, 메인 신호 매수 다 맞아요. 매수가 맞는데 이제 불편한 게 뭐냐면 이 장기 추세선이 자꾸 상방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3시, 4시 사이에는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차트가 5분봉인데 3분봉을 보면 차트가 쉽게 보인다. 그래서 이 러닝 타이밍에 3분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6일 날이죠. 4시 시간대를 보면 16시 21분에 장타 신호 매수, 메인 신호 매수, 보조 신호 매수 다 맞고요. 이날 시장의 중심은 14847이고
그리고 장기 추세선을 지지하는 마디 자리가 어디입니까? 1486이잖아요. 그럼 1486이 매수. 그래서 청사는 기분 좋을 때 하나, 둘, 셋. 14908까지. 그래서 초저녁에 일단 매수가 거의 184틱 나왔고요. 자, 다시 5분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일단 초저녁 파동은 매수가 거의 184틱 파동 나왔고요. 이제 지표 때 움직임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지표 때는 원래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시장을 이제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보조 매도, 메인 매도, 장타 매도 다 매도예요.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지켜보면 시장이 어느 순간에 슬금슬금 학습 효과를 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는 마디 자리에서 파란 선 이런 자리들은 센 마디예요. 그쵸? 14786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침을 맞고 빠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파동을 대응한다면 14786 매도입니다. 자, 볼게요. 14786 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빨리 움직일 때는요, 그냥 익절 한 100틱 정도 걸면은 거의 줍니다. 자, 14786 매도,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니까 14786에서 14756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박스고요. 그쵸? 보니까 그 아랫단 14726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말해서 14786부터 14726까지 거의 매도가 240틱 파동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새벽이 되니까 또 시장이 이제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조 신호 매수, 일단 메인 신호 매수. 그리고 매수의 조건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날 시장의 중심선, 그쵸? 14847이죠. 그리고 중심선 근처에 장기 추세선이 있으니까 요거만, 요 라인만 안 깨지면 시장이 위로 가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고요. 보조 신호 매수, 메인 신호 매수. 부담스러우면 장타 신호, 매수 신호 나올 때 기다려야 되겠죠. 자,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심선, 장기 추세선 요 라인만 이탈되지 않으면 시장은 매수구나. 매수라는 이야기는 강하게 간다는 얘기고 강하게 간다는 이야기는 바로 저점을 지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디 자리가 신호가 나왔을 때 마디 자리가 얼마입니까? 신호가 나왔을 때 마디 자리가 여기잖아요. 14908 아니면 자, 확대해 놓고 보면 매수라는 이야기는 저항대를 뚫는다. 그런 개념으로 하면 마디 자리 14908이나 14923 요 라인이 일단 매수의 영역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908, 923 매수. 자, 그리고 시장은 바로 윗단으로 14999 찍고 15029까지. 매수가 여기서부터 결국에는 이만큼 간 거죠. 이만큼 매수가 거의 360틱 간 겁니다. 그래서 신호가 나왔을 때는요, 우리가 좀 더 집중 매매하면 그냥 신호 믿고 타점이 좀 후지더라도 신호 믿고 버티면 여러분들 수익이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뭐 20틱, 30틱 물렸다고 손절하고 잃어버리면 뭐 답이 없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0월 9일 날 차트 보겠습니다. 10월 9일 장타 신호는 계속 매수 유지 상태고요. 보조 신호나 메인 신호가 매수 매도가 일단 번복되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장타 신호가 제일 큰 형이니까 장타 신호 방향대로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장기 추세선이 이탈되려고 그러면 자꾸 누군가가 땡기죠. 아, 장기 추세선을 지키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중심선을 자꾸 돌파하니까 위로 가는구나. 돌파하니까 위로 가는구나.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몇 번 흔들었지만 시장이 중심선을 돌파하고 이 구간대가 시간이 12시네요. 12시 때 보니까 중심선 돌파하면서 시장이 중심선이 15,000이죠. 그리고 만약에 중심선이 안 잡혔다면 1503일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국장이 열리고 위아래 한번 흔들고 나서 시장은 날아가는데 15187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가 거의 600틱 이상 파동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10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1월 10일은요, 장타 신호는 하루 종일 매수 신호였고요. 메인 신호도 매수 신호였어요. 그리고 나서 10시 50분이 되니까 이제 보조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이 신호가 신뢰할 만한지 안 할 만한지는 조건이 있다 그랬죠. 자,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네요.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는 게 신호 나왔어요. 그러면 장기 추세선 돌파할 때 마디 자리가
15237, 15221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신호가 나왔어요.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신호가 나왔을 때, 15221이나 15237인데요. 이거는 지난 차트니까 쉽지만, 런닝 타임에서,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꼭지라고 생각해서 여기 매수 못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은 매수 안 해요. 근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매수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눌렀던 15237을 뚫으면 많이 가겠다. 그런 개념으로 들이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221, 15237 타점 주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어떻게 간다? 끝도 없이 간다. 그래서 매수가 여기서부터 15337까지만 계산해도 거의 268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11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1월 11일도요. 하루 종일 장타 신호 매수, 메인 신호 매수, 그리고 시장의 중심선이 15280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보니까 6시가 되니까 장기 추세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보조 신호가 17시 45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 얘는 장기 추세선을 지지하고 가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보면 내가 진입할 수 있는 마디 자리는 14293이나 14306이 되겠죠. 여기 들어가서 초저녁이다, 부담스럽다, 여기까지만 끊어먹는다 쳐도 매수가 거의 108틱 정도 파동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시 반이 되니까 지표가 발표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표가 발표되면서 순간적으로 짱대 음봉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신호는 어떻습니까? 끔찍도 안 하죠. 매수, 매수, 매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장이 어지간하게 빠지지 않는 이상 시장은 매수로 가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일단 시장을 봐야 되겠고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의 개념으로 시장을 보면, 자, 초저녁에 보니까 매수 신호가 나와서 15306에서 한번 눌림을 받고 상방으로 튀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이 매수이니까 15306이 일단 낚시질 구간인데요. 나는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서 확인하고 들어갈 거야. 그러면 319가 되겠죠. 근데 보통 이런 지표가 발표될 때는 시장이 너무 많이 흔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낚시질을 해서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는 거를 기대하고 그 윗단으로 가는 걸 기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15306, 15319 근처가 매수 타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올라갔다가 빠지는데 보면 15319도 주고요. 15306도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306, 319를 지지하고 어떻게 됩니까? 15333 그리고 그 윗단 15355까지. 그래서 매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200틱 이상 파동이 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12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도 보시면 장타 신호는 계속 매수고요. 메인 신호 11시 15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신호가 나왔는데 매수의 조건을 봐야 되겠죠. 일단 시장의 중심선 1537이네요. 중심선 위에서 논다. 매수의 요건 하나 맞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기 추세선을 돌파해서 안착을 하는 구간이 필요한데 이 장기 추세선을 시장이 돌파할 때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러면서 수렴을 하면서 가는 게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길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장기 추세선을 갖다가 지지하고 가는 구간이 이 구간이잖아. 이 구간이 눈에 보여야 돼요. 이 구간에서 그럼 낚시라는 게 15423. 장기 추세선 근처 15423이나 15433이 되겠죠. 이 구간에 들어가서 단기로 15454까지만 끌고 가서도 매수가 거의 124틱 파동 나왔고요. 자, 그리고 새벽이 되니까 시장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보조 매도 메인 신호가 새벽 2시 10분에 나왔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별하는 근거는 자, 매도인데 중심선 이탈 맞고요. 그쵸? 두 번째, 장기 추세선의 위치가 어디가 있는가 보니까 여 위에 있어요. 아, 두 개가 다 맞네. 그러면 이 매도가 맞다면 그 아래에 있는 마디 자리 15331이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가정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15331 매도. 그쵸? 15331 매도해서 빠지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 못 들어갔어. 그러면 나는 장타 신호가 솔직한 얘기로 이 구간은 너무 아래지만
내가 만약에 못 들어갔으면 장타 신호 나왔을 때 이 구간이 1호 3빵빵이에요. 그 대신 너무 아랫바닥에 들어갔으니까 50틱이나 100틱이라도 주면 고맙습니다가 나오겠다. 그런 마인드로 보는 거죠. 그래서 파동 따져보면 1호 3빵빵에서 장타 신호 보고 들어갔다 쳐도 3빵빵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1호 228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매도가 288틱이고요. 선취매에서 우리가 진입했다면 1호 33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거의 400틱 정도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13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을 보면요. 장타 신호는 계속 매도 유지고요. 보조 신호와 메인 신호가 잠깐 나오면서 이날 시장의 중심선 1호 333을 갖다가 돌파하는 척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장타 신호가 아직 매도이기 때문에 그쵸? 장타 신호가 매수로 돌변하면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메인 신호가 매도로 꺾이면 매도를 따라가든지 해야 되겠죠.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 11시 20분이 되니까 장타 신호는 계속 매도 유지 중이고요. 보조 매도, 메인 매도죠. 그렇죠?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매도 신호 나왔을 때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봤더니 자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중심선 이탈. 매도 신호 나왔을 때의 그 장기 추세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아 맞겠구나. 매도니까 박스로 따지면 이 아랫단 마디 자리 270이 깨지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보면 270이나 많이 올라오면 285나 270 여기가 박스였잖아요. 요 박스였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270, 285 사이가 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285도 주고 270도 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시장이 내리꽂기 시작해가지고 285, 270부터 시작해가지고 144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파동수를 계산해도 거의 매도가 500틱 정도 파동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16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장타 신호는 매도인데요. 시간상으로 9시 55분이 되니까 메인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이게 맞나 안 나 확인해 봤더니 매수니까 중심선을 지지해야 된다더라. 1호 164가 중심선인데 1호 164를 지지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장기 추세선을 지지해야 된다 그래요. 장기 추세선은 이 아래에 있으니까 메인 신호가 매수가 맞네. 그러면 메인 신호만을 보고 우리가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메인 신호만 갖고 우리가 진입을 한다면 이렇게 되면 자 장타 신호 나오기 전이니까요. 자 매수 신호가 나왔으면은 시장은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서 내려온다. 그러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제일 좋게 내려오면 1호 164인데 1호 164가 안 오면 그 윗마디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전에 183에서 한번 주춤주춤 거렸다가 위로 튀었잖아요. 그러면 183 아니면 202 요 사이가 매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메인 신호만 보고 그쵸? 183, 202 매수했다 봅시다. 그러면 183, 202 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날아갔어요. 근데 이때 못했어. 그러면 나는 장타 신호 보고 해야 되는데 장타 신호는 항상 고점을 돌파해서 추가로 크게 가는 파동 때 나옵니다. 매수니까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1호 259에서 두드려 맞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장타 신호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1호 259를 뚫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개념으로 1호 259 근처가 매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59에 매수했는데 이 아래로 240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장타 신호가 나왔으면 많이 갈 것이다. 먼저 물량 확보를 하자. 그러면 259 근처가 매수가 맞죠. 그리고 나서 보면 259에서도요. 잠깐 2, 30씩 흔들어댔죠. 그리고 시장이 278 찍고 297, 315까지. 여기서도 보면 매수가 이만큼 나온 거죠. 220틱 나온 거고요. 또 메인 신호만 보고 우리가 대응을 했다 치면 그 아랫단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져보면 거의 매수가 한 450틱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17일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은요, 메인 신호는 6시 반부터 매도가 확정됐고요. 나는 장타 신호 보고 할 거야. 그러면 장타 신호 나온 시간대가 8시 5분이에요. 그러면 이 장타 신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 얘기해 줬죠. 중심선을 돌파하면 안 돼. 그쵸? 그 다음에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5257 자리가 장기 추세선과 중심선이 맞물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를 들어가도 15257을 돌파하면 나는 손절을 할 것이다. 그런 개념을 하면 되고요. 또 타점은 가장 좋은 게 15257 근방에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마디 자리, 매도기 때문에 이 지지했던 마디 자리가 한 번은 무너질 것이다. 15241 매도. 올라와도 좀 버티기 하자. 그리고 나서 보면 15241 왔다 갔다 하다가 무너지면서 9시, 10시까지 슬금슬금 빠지는 거죠. 그래서 파동이 15130까지만 따져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매도가 한 440씩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18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보통 나스닥은요, 유럽장 전후 때 한번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장 전후 때 한번 파동이 나오는데, 이날은 유럽장 때 이제 파동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자, 장타 매도, 메인 매도, 시장의 매도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매도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 매도는 중심선을 돌파하면 안 된다. 15209. 두 번째, 장추선을 돌파하면 안 된다. 장추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은 매도 자리가 되겠죠. 자, 그럼 매도이기 때문에 매수 버리고 매도를 들어간다면 매도 신호 나왔어요. 따라가도 되나? 따라가도 되나?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오면요. 그냥 미친 척하고 걸어 놓는 거예요. 15209 매도. 잡히는 순간 최소한 여기까지는 간다. 193. 193이 무너지면 한 박스 더 간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209 잡혔네요. 자, 193 무너지고 그 아랫단 177까지. 이게 매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8틱입니다. 128틱이면 돈이 한 70만 원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시장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자, 몇 시입니까? 6시 반이 되니까 또 한 번 시장이 중심선과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매수가 매도로 바뀌었어요. 그럼 매도 나오는 구간이 왜 매도가 나왔을까 보니까 이제는 매도 나오는 게 15177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매도 신호가 나온 거고 항상 박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177이 무너지면은 한 번 아래로 빠지겠구나. 초저녁에는 그쵸? 중심선이 무너지면서 빠진 거고요. 중심선부터 이렇게 빠진 거고. 이제는 눌림이니까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177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177 근처가 매도가 되겠죠. 편의상 15177 매도. 추격 같죠. 15177부터 15161 그리고 15177은 한 번 눌림을 줬어요. 그쵸. 살짝 줬죠. 요게 낚시질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161 무너지면서 그 아랫단 145까지. 여기서만 봐도 매도가 128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19일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은 장타 신호가요. 계속 매도 유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날 시장의 중심은 15080이에요. 그쵸. 081이네요. 그러면 장타 신호가 매도니까 우리가 이 매수 신호를 보고 그렇죠. 장타 신호를 무시하고 이 구간에 들어가서 잠깐 뭐 매수 단타를 칠 수 있겠으나 장타 신호가 메인 아닙니까? 큰형이잖아요. 그러면 자, 어느 순간에 11시 35분이 되니까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중심선 이탈. 그리고 보조 매도, 메인 매도, 장타 신호는 계속 매도 유지 중이에요. 그러면 매도니까 그럼 이 구간에서 매도를 칠 수 있는 만만한 자리는 매도이기 때문에 15048이 자꾸 두드려 맞잖아요. 침을 맞잖아요. 그러면 나는 15048 근처가 매도가 되겠고요. 15048이 안 잡히면 15032는 뭐냐면 장기 추세선하고 있는 중간 마디 자리잖아요. 그러면 15048, 15032 이 근처가 매도예요. 여기서 내가 한 틱, 두 틱,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일단 잡고 보는 게 장땡이니까. 15048, 15032 매도. 그리고 나서 보니까 시장이 바로 048 주잖아요. 그쵸? 주죠. 이런 거 좀, 요게 낚시질이죠. 그리고 나서 15016 밀리고 한 박스 빠졌죠. 여기서부터. 그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 한 박스야, 이게. 최소한 두 박스는 간다. 그러면 그 아랫단 1호 빵빵빵 무너지고, 볼까요? 그 아랫단 1호 14984까지.
여기까지만 우리가 파동수를 계산해도 매도가 거의 256틱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20일 차트 보겠습니다. 요새 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고요. 그 사이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껴가지고 전쟁을 중지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서 시장이 최근 많이 빠져가지고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매수 신호가 나와가지고 시장을 아주 헷갈리게 만드는 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도라면 우리가 최고 좋은 1488이 매도 들어가는 게 진짜 기똥찬 자리인데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중간 마디 들어가느니 박스권이 이탈되는 구간이 807이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한 번은 빠질 것이다. 왜? 현재 메인도 매도, 장타도 매도이기 때문에 807이 무너지면 최소한 50틱은 줄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자, 807이 한 방에 무너졌죠. 짱대 음봉으로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아래로 내려가려는 파괴력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몰라요. 올라오면 807이면 땡큐 하는 거고 안 오면 나는 789에 따라갈 거야. 그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807에서 자, 807 한번 주고 나서 다시 789까지 왔네요. 807, 789 매도.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아랫단 14770. 그리고 그 아랫단 지하 1층까지 14695까지. 그럼 매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448틱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월 1주부터 3주간 나스닥 차트를 중심으로요. 장타 신호가 출현했을 때 또는 장타 신호 눌림목 신호가 출현했을 때 파동의 모습을 봤습니다. 진입 성공률은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기로 하겠고요. 제 매매 기법이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